칼 융의 심오한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는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진정한 잠재력을 발휘하기 위해 의식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신을 알고 자신의 그림자에 맞서고 내면의 균형을 찾는 것이 진정한 깨달음의 열쇠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의식적인 삶의 힘을 발견하는 방법과 이 여정을 통해 더 강한 자아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잠자는 동안에도 살아간다. 물론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저 살아남고 있을 뿐이다. 그는 아침에 일어나 직장에 가서 의무를 다하고 저녁에 지친 몸을 잠자리에 들고 이를 매일 반복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반복 속에는 훨씬 더 깊은 진실이 사라지고 주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깨어 있지 않고 단지 눈을 뜬 채 꿈속을 걷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칼 융이 지적한 잠을 자지 않는 상태는 단지 육체적인 수면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감정적, 영적 실명을 뜻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외부 세계의 소리에 굴복하면 그는 내부의 속삭임을 들을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개인이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기대, 사회의 규칙, 가족의 가치관에 따라 형성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진정한 자아로부터 거리를 두고 심지어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잠자는 삶은 자신을 모르는 데서 시작됩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서 자신의 욕망을 배우기도 한다. 그는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꿈꾸고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가? 이 모든 것에 대한 답은 그 자신의 것이 아니다. 의식이 표면의 파도에 몰두해 있는 동안은 깊은 바다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사람을 공허한 삶으로 몰아넣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모든 것이 괜찮습니다. 그는 직장과 가족, 일상을 갖고 있지만 마음속에서는 조용한 비명이 터져 나온다. 그 비명은 억압된 주목받고 싶어하는 영혼의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이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해 사람은 자신을 위한 공간을 더 많이 만든다.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소비하고 더 빨리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모든 노력의 이면에는 실존적 의미에 대한 탐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깨어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이 겪는 문제들이 자신의 운명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는 그의 무의식적인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융의 접근 방식에 따르면 사람은 내면의 그림자에 맞서지 않고서는 온전함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잠자는 사람은 자신의 그림자를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실수를 외면하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며 자신에게 솔직하는 것을 위협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사람이 아무리 탈출하려고 노력하더라도 언젠가는 그의 내면적 현실이 그를 따라잡을 것입니다. 이런 대립은 조만간 일어날 것이다. 위기와 상실, 외로움의 순간을 함께 겪었습니다. 인생은 무의식을 영원히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잠자는 동안의 삶이 일시적인 평화처럼 보일지 몰라도 실제로는 장기적으로는 영혼의 쇠퇴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이러한 부패를 깨달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을 수도 있습니다. 인생은 다양한 방법으로 당신을 깨우려고 노력합니다. 먼저 살짝 찔러보고 그 다음 흔들고 마지막으로 씻어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실존적 부름입니다. 깨어나는 것,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것, 자신의 목소리를 듣는 것, 자신의 길을 걷는 것, 잠 속에서 사는 것은 쉬운 일이다. 편안하고 친숙한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진정한 여정은 그가 안전지대를 벗어날 때부터 시작됩니다. 윤기 말했듯이 나 자신을 알지 못하면 세상은 바뀔 수 없습니다. 내면에서 시작된 깨어남은 바깥에서 메아리를 칩니다. 그리고 사람이 한번 깨어나려고 마음먹으면 아무것도 똑같지 않게 됩니다. 제 무의식의 조용한 비명, 틀림없이 사람의 내부에는 대부분의 시간을 그 존재조차 모른 채 지내는 세계가 있다. 이 세계는 윤기 가장 집중했던 영역 중 하나,
즉 무의식입니다. 무의식은 단지 잊혀진 기억이나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로만 구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억압된 욕망, 용납할 수 없는 측면,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충동, 억눌린 분노, 깨진 희망, 말하지 못한 말이 축적된 것입니다. 이 모든 내용은 인간의 내면 우주에 축적되어 거기서 조용히 기다립니다. 하지만 이 침묵은 보이는 것만큼 평화롭지 않습니다. 무의식은 억압되어도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것은 더 강해지고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그 자체를 드러내는 방법을 모색합니다. 사람이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억압하면 억압된 부분들이 다른 모습으로 그 앞에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반복되는 관계 문제, 설명할 수 없는 분노의 폭발, 자기 파괴적 습관, 공허함, 이 모든 것이 실제로는 나를 봐라는 무의식의 부름입니다. 이 부름은 때로는 꿈으로, 때로는 위기로, 때로는 질병으로 찾아옵니다. 윤기 말했듯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만들지 않는 한 그것이 당신의 운명이 됩니다. 무의식의 침묵은 표면적으로는 침묵할지도 모르지만 깊은 곳에서는 비명이 솟아오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 외침을 무시하는 한 그는 자신의 삶을 지시할 힘을 포기하게 됩니다. 억압된 모든 것은 무의식을 통해 삶에 새우며들어 개인의 행동, 선택, 심지어 생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자신이 왜 불행한지 모르고 왜 만족에 도달하지 못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런 불만은 외부 세계에만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 말을 기다리는 영혼이 내 안에 있으며 이 영혼의 언어는 상징, 꿈, 감정적 반응, 그리고 반복되는 삶의 순환입니다. 때로는 똑같은 잘못된 사람에게 끌리거나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거나 삶을 즐기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은 잠재의식이 전달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런 메시지가 오랫동안 전달되지 않을수록 무의식은 더욱 깊어진다. 어느 날 사람은 자신이 억압해온 삶의 측면들이 실제로는 자신의 삶을 지배하는 측면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인식은 쉽거나 편안한 과정이 아닙니다. 사람은 자신의 내면의 어둠과 마주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윤기, 그림자라고 부른 이 어두운 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지 않지만 실제로 가장 필요한 부분입니다. 무의식은 어둠뿐만 아니라 잠재력도 지니고 있습니다. 억압된 재능, 사용되지 않은 힘, 탐구되지 않은 측면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이루려면 먼저 조용한 비명을 들어야 합니다. 그 목소리를 들으려면 스스로를 침묵시켜야 합니다. 그는 외부 세계의 소음이 아닌 자신의 내면 세계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무의식은 침묵을 지키며 비명을 지른다. 하지만 그의 외침은 보이지 않는다. 마음은 이것을 불운, 운명, 불운으로 해석합니다. 하지만 무의식은 당신에게 단 한 가지만을 말하려 합니다. 자신에게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기억하세요. 당신이 억압했던 부분을 떠올려 보세요. 진정한 완전함은 이러한 부분들을 받아들일 때만 가능합니다. 무의식의 조용한 외침은 영혼이 본래의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소망입니다. 그리고 일단 그 전환이 시작되면 아무것도 더 이상 똑같지 않게 됩니다. 삶의 메시지. 삶은 매 순간 어떤 식으로든 드러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이러한 시위를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무시합니다. 윤근 심도 있게 연구하는 주제 중 하나가 바로 삶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이런 메시지는 종종 꿈, 직감, 우연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것은 삶의 언어이며 이 언어 속에 담긴 의미는 주의 깊은 눈과 열린 마음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순간을 올바르게 읽기 위해서는 이러한 메시지를 보고 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거의 모든 사람이 어려움을 겪는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부분 의식적인 생각에 몰두해 있고 따라서 내면의 촉구에 무감각하기 때문입니다. 내면의 부름이 찾아오면 우리는 종종 그것을 불편함이나 문제 혹은 단순한 우연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이러한 메시지는 단순히 외부 세계의 경고가 아니라 우리 내면 세계의 메아리이기도 합니다. 윤근 인간의 무의식에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이러한 메시지는 처음에는 매우 미묘한 방식으로 표현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싫어하고 종종 무시하는 우리 자신의 면, 즉 우리의 그림자처럼 느껴지는 면은 처음에는 희미하게 드러납니다. 이것은 오해, 갑작스러운 내면의 불안감 또는 단순히 이상한 느낌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메시지는 단지 감정일 뿐입니다. 불편함, 불완전함의 느낌. 하지만 이런 감정을 무시하면 이런 메시지는 점점 더 분명하고 설득력이 커집니다. 결국에는 이 메시지를 무시할 수 없게 된다. 왜냐하면 삶은 이 메시지를 더 깊고 날카롭게 제시하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관계 문제, 직장에서의 실패, 질병 등 미묘하고 심각한 경고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런 다음 더 큰 위기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무의식은 이러한 위기를 만들어내고 우리가 깨어나는 데 필요한 진동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메시지의 특성상 이를 외부 사건에만 국한해서는 안 됩니다. 삶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드러납니다. 실패, 외로움, 막다른 관계, 신체적 질병, 이런 것들은 모두 우리가 외부 세계에서 마주치는 눈에 보이는 장애물입니다. 하지만 정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러한 장애물 대부분은 내면의 메시지와 일치합니다. 인간의 의식적인 마음은 처음에는 이러한 장애물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인다. 하지만 무의식의 언어를 이해하기 시작하면 각각의 도전은 교훈의 시작이 됩니다. 이 가르침의 요점은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당신의 내면의 자아를 받아들이지 않는 한 아무것도 의미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융에 따르면 삶의 메시지는 사람의 진화 여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경고나 신호가 아니라 실제로는 사람이 더 높은 의식에 도달하기 위해 취해야 할 단계를 안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메시지는 항상 기분 좋은 방식으로 전달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불편함이나 내면의 불안으로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런 교란을 위협으로 여긴다. 왜냐하면 이런 교란이 자신들이 익숙한 질서에 의문을 제기하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진정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문제에 부딪히면 그는 그 문제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기회로 바꿀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정신적 명확성을 얻으려면 정보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추구하는 데도 집중해야 합니다. 삶에서 마주치는 모든 것은 외부적인 사건을 넘어서는 더 깊은 내면의 현실을 드러내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보기 위해 사람이 필요로 하는 장비는 일종의 내부 안경을 착용하는 것입니다. 외부 세계에서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은 반영이며 모든 순간이 신호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사람이 의식적으로 깨어나기 위한 첫 걸음입니다. 내면적 인식이 발달하지 않으면 삶의 모든 사건은 외부 세계에서 일어나는 무작위적이고 통제할 수 없는 요소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해줍니다. 가끔 우리 눈앞에 있는 경고는 만남, 우연, 오랜 친구의 우연한 등장일 수도 있습니다. 윤근 이런 삶의 우연을 사람들의 운명의 일부로 본다. 어떤 의미에서 인생의 모든 순간은 사람의 내면 여정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메시지를 귀에 깊게 듣는 것입니다. 일단 사람이 이것을 깨닫기 시작하면 세상은 의미를 갖게 되고 모든 순간, 모든 만남, 모든 도전은 기회가 됩니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경고이다. 인생은 온갖 방법으로 당신을 깨우려고 노력합니다. 처음에는 매우 미묘하고 섬세하고 조용한 부름을 보냅니다. 하지만 종종 사람들은 이 부름을 듣지 못합니다. 조용한 속삭임, 내면의 불안, 모호한 감정과 꿈은 일시적인 방해로 인식됩니다. 내면의 세계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조용히 소리치지만 외부의 세계는 일상생활의 소음으로 그 목소리를 압도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인생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첫 번째 경고입니다.
더 깊은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말을 더 자세히 들어보세요. 하지만 인간은 안전지대에서 벗어나 잠재의식을 탐구하고 영적 진화를 가속화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건 무서운 여행이거든요. 그리고 불행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깨어나야 할 때까지 이 메시지를 무시합니다. 하지만 인생은 우리를 잠들게 두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모든 것이 더 명확해집니다. 바로 여기서 고통이 문제가 됩니다. 질병, 상실, 트라우마, 관계, 문제, 속삭이는 메시지가 무시된다면 삶은 충격적인 방식으로 소리칠 것입니다. 융에 따르면 고통은 우리 내면 세계의 불균형에 대한 외부 세계의 대응물입니다. 이 고통은 육체적인 충격일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충격이기도 합니다. 이는 폭력을 통해 내면의 우주를 균형 있게 관리하라는 요청입니다. 사람들은 이 고통을 위협으로 인식합니다. 어려움은 사람들에게 선물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가장 큰 개인적 성장은 이런 도전적인 과정 속에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고통에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는 한 그는 이러한 성장을 이룰 수 없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안전지대에서 벗어나면 가능합니다. 이러한 탈출은 처음에는 고통스럽지만 결국에는 그 사람이 내면의 자유를 얻는 결과를 가져온다. 정신적, 감정적 고통은 외부적인 사건으로 인해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 가장 큰 고통은 사람이 자신의 내면 세계와 단절될 때 발생합니다. 자기 발견의 과정은 처음에는 불만과 불안함만 만들어낼 뿐입니다. 이런 불안함은 내면의 공허함이라는 느낌으로 나타납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삶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막다른 길에 빠졌다고 느낀다. 이러한 난관은 종종 개인이 무의식 속에 억압된 감정과 욕망을 직면하기를 피하고 자신의 어두운 면을 인정하지 못할 때 발생합니다. 융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 어둠은 사람의 가장 깊고 가장 숨겨져 있고 가장 두려워하는 측면입니다. 그는 이 측면을 그림자라고 부릅니다. 고통은 이 그림자에 맞서고 어두운 측면과 평화를 이루는 어렵고 고통스러운 여정의 시작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내면에서 이러한 어둠을 만나게 되면 충격적인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 고통은 의식적인 인식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고통은 개인적인 현상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현상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내면 세계에서 깨어났을 때뿐만 아니라 사회 구조에서도 고통을 느낀다. 그를 둘러싼 시스템, 사회, 그리고 사회가 정한 규칙은 사람의 영혼을 압박하는 족쇄와 같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람은 이 시스템의 일부가 되며 이에 반대하고 사회 질서에 반항하고 전쟁을 벌이는 것은 사람의 영적 진화에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회, 구조는 사람들을 어려운 상황에 빠뜨리고 고통을 주기도 한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종종 자유를 잃고 자기 자신과 멀어진 방식으로 살기 때문이다. 이것은 개인적 고통뿐만 아니라 사회적 고통이기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융근 사회에 의해 형성된 사람이 자신의 현실로부터 얼마나 멀어졌는지를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진짜 고통은 이 거리를 깨달았을 때 시작된다. 삶의 고통스러운 교훈은 결국 사람을 큰 성숙으로 이끈다. 고통은 그 자체로 변형이기 때문이다. 융에 따르면 어둠은 빛의 탄생지이다. 사람이 내면 세계에서 고통을 겪으면서 그 어둠 속에서 강물처럼 흐르는 빛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이 빛은 고통으로부터 생겨납니다. 자신을 알고 내면의 통합에 도달하는 과정은 고통에 대한 문을 여는 것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 과정은 개인이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자신의 위치와 존재 목적을 발견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사도 자신과 마주하다. 진정으로 깨어난 사람은 자신이 한때 무시했거나 억압했던 모든 측면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내적 판단이 아니라 영적인 탄생과 변화의 과정입니다.
자신과 마주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자아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회피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인생 전반에 걸쳐 다양한 가면을 쓰고 외부 세계에 나타내는 이미지를 만들고 사회적 규칙과 기대에 맞춰 행동하면서 내면의 진실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 과정이 시작되면 이런 가면은 하나하나 벗겨집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내면을 받아들이고 모든 두려움, 트라우마, 억압된 감정에 맞서야 합니다. 이러한 대립은 어떤 의미에서 사람의 의식적 자아와 무의식의 어두운 측면, 즉 우리가 그림자라고 부르는 부분 사이의 만남입니다. 윤기에 따르면 이 그림자를 인식하고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사람은 진정으로 발전할 수 없습니다. 그림자란 모든 사람 안에 존재하는 우리 자신의 일부이지만 종종 억압되고 무시되며 사회적 규범과 맞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러한 감정은 의도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감정이고 때로는 원치 않는 충동이며 때로는 사회가 우리에게 가하는 좋은 사람이 되라는 압력에 대한 우리 내부의 반항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측면에 직면하기보다 오히려 억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융에 따르면 이런 억압은 오히려 더 깊은 갈등을 낳을 뿐이다. 억압되었던 감정은 언젠가 어떤 식으로든 드러날 것입니다. 그 순간이 바로 자신의 내면 세계와의 첫 번째 진짜 대결입니다. 자신과 마주하는 것은 가장 고통스러운 과정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보호받던 환상, 정체성, 믿음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따라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평생을 보냅니다. 이 과정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사회적 승인을 얻고 성공을 이루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그러나 진정한 대립의 순간에는 이러한 정체성은 의미를 잃고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만 남게 됩니다. 이라는 질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잠재의식의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진정한 자아가 그 사람을 뒤흔들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자신을 알고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무섭고 때로는 거부감을 주는 측면에 직면하게 됩니다. 실제로 자신과 마주하는 것은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기 위해 필요한 여정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그림자를 볼 때 실제로는 자신의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빛도 강해지니까요. 융의 가르침에서 그림자라는 개념은 위협일 뿐만 아니라 사람의 가장 깊고 영감을 주는 면이 숨겨진 곳이기도 합니다. 이런 대결 과정을 통해서 사람은 실제로 영적인 진화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진화는 사람을 더 높은 의식과 이해력으로 이끌어줍니다. 자신이 이전에 받아들이지 않았거나 좋아하지 않았던 자신의 면에 직면하면 엄청난 내면의 힘이 생깁니다. 이 힘은 외적인 성공뿐만 아니라 깊은 내면의 평화도 가져다 줍니다. 자신과 마주한다는 것은 두려움과 어두운 면을 다루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내면의 힘과 잠재력을 깨닫는 것도 의미합니다. 사람이 어둠에 맞섰을 때에만 깨달은 면이 드러납니다. 이것은 사람이 자신을 진정으로 발견하고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순간입니다. 이 과정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궁극적으로는 해방감을 줍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회적 규범이나 성공에만 집중하는 대신 사람은 자신의 내면적 진실과 본질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자신과 마주하는 것이 자유의 시작입니다. 내면의 평화를 찾는 여정은 당신이 누구인지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부터 시작됩니다. 자, 이렇게 깨어남의 첫걸음. 깨어남은 내면의 자각과 쇄신의 시작입니다. 칼 융의 가르침에 따르면 깨어남은 단순히 의식의 순간이 아닙니다. 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취한 일련의 작지만 의미 있는 단계의 결과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종종 무의식적으로 암기된 패턴과 습관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자신의 내면과 조화롭게 사는 데 필수적이다. 내면의 현실이 드러났을
때에만 사람은 자신의 길을 찾고 인생이 제공하는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기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이 깨어나기 시작하면 마치 일상생활에서 끌려 나온 듯한 느낌을 받는다. 처음에는 이상하고 불안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사람은 편안한 일상에서 벗어나 기대되는 역할 속에서 이전에 익숙했던 세상에서 공간을 찾습니다. 이 분야는 많은 사람들에게 혼란스럽고 불안한데 알려진 것 밖으로 나아가려면 종종 잠재의식적인 두려움에 맞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깨어남은 이런 두려움에 직면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두려움은 낡은 질서와 낡은 정체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러한 첫 단계는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가 점점 모호해지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윤근 사람이 이 경계를 탐색하는 과정이 가장 생산적이라고 믿습니다. 진정한 성장은 안전지대에서 벗어날 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깨어남의 첫 걸음을 내디딜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은 사회와 주변 사람들이 무엇을 말할지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윤근 내면의 여정은 개인적 진실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판단과 무관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사회는 개인을 형성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깨어나기 위해서는 사회적 형태, 정의, 기대를 넘어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각 개인은 자신의 본성에 숨겨진 잠재력을 발견하고 사회적 기대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만의 정체성을 구축해야 합니다. 깨어남에는 이러한 개인적 자유를 성취하기 위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용기는 종종 의식적으로 길을 잃고 헤매는 느낌, 감정적 공허함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 공허함은 재생의 영역이며 진정한 자아에 도달하는 영역입니다. 때로는 첫 걸음이 그다지 영광스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는 미묘하고 거의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의 내부적 변화이거나 작은 자각의 순간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은 스스로에게 나는 정말 누구일까? 라고 묻습니다. 아니면 더 깊은 사랑이나 증오의 감정으로 인해 그는 자신의 감정에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이런 작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매우 중요한 인식이 바로 깨어남의 씨앗입니다. 칼 융은 사람이 과거를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진정한 깨달음을 경험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모든 고통, 약점, 실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를 받아들이는 것은 사람에게 일종의 영적인 치유를 제공하고 그를 해방시켜 줍니다. 깨어남의 첫걸음 역시 일종의 여정이다. 사람은 내면의 지도를 그리는데 이 지도는 그를 진정한 자아로 이끈다. 이 지도는 논리뿐만 아니라 직관, 감정, 잠재의식 깊숙한 곳에서 나오는 단서에 의해서도 형성됩니다. 각 단계는 내면의 여정의 일부이며 각 단계는 어떤 형태의 내면적 발견을 의미합니다. 윤근 직관이 내면의 안내 메시지를 받는 가장 중요한 수단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직관은 사람들이 올바른 길을 찾고 자신만의 여정을 떠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깨어남은 진화의 한 형태이며 진화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어떤 의미에서 각 단계는 이전 단계를 기반으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윤근 인간이 이 여정에서 자신의 내면의 균형, 두려움, 욕망을 끊임없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깨어나기 위해서는 용기, 인내심, 그리고 끊임없는 내면 탐구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단계는 평생 여정의 첫 불꽃일 뿐이지만 이 첫 걸음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7. 의식적인 삶의 힘. 의식적인 삶이란 사람이 자신의 내면 세계, 주변 환경,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우주와의 관계를 온전히 자각하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칼 융에 따르면 인간의 내면 세계는 의식적 삶의 기초입니다. 인간의 가장 깊고 강력한 잠재력은 그가 완전하게 의식하며 살 때에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의식적인 삶은 단순한 인식의 상태가 아니라 모든 측면에서 자신을 받아들이고 이해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사람은
현재에만 존재하는 것을 벗어나 과거와 화해하고 미래를 향해 확고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윤게 따르면 사람은 의식적인 삶을 살아야만 자신의 진정한 잠재력을 발견할 수 있으며 이 잠재력 덕분에 영적 진화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의식적인 삶의 힘은 개인이 자신의 모든 복잡성과 깊이를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사람이 끊임없이 외부 요인에 따라 자신의 삶을 형성하다 보면 자신의 내면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의식적인 삶을 사는 것은 각 개인을 자신만의 내면 여정으로 초대합니다. 윤근 사람들이 의식적인 생각뿐만 아니라 깊은 무의식에서 나오는 직감과 내적 충동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의식적인 삶은 또한 외부 세계에 대한 인식입니다. 사람들은 주변 환경과의 관계를 피상적으로만이 아니라 깊이 있게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의식적인 삶은 개인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사회도 더욱 의미 있게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의식적인 삶에는 책임감이 따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 세계를 인식하게 되면 외부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는 개인적인 책임감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책임감이기도 합니다. 윤근 각 개인의 내면 세계의 변화가 사회적 수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의식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사회를 변화시키고 더욱 정의롭고 공감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 힘을 발견합니다. 의식적인 삶은 사회적 불의의 무감각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오히려 이러한 불의에 대한 민감성을 개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자신의 내면적 인식과 사회적 책임감을 결합하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의식적 삶의 또 다른 힘은 인간이 끊임없이 자신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에 기초합니다. 융에 따르면 사람은 평생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며 각 단계는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기간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단계는 인생의 기간일 뿐만 아니라 영적 발전의 단계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의식적인 삶을 살면 각 단계에서 오는 변화를 받아들이고 모든 순간을 학습의 기회로 여깁니다. 이를 위해서는 과거의 짐을 버리고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봐야 합니다. 의식적인 삶을 살려면 모든 변화를 위협이 아닌 기회로 평가해야 합니다. 인간은 새로운 시작을 통해 자신을 재발견하고 이러한 끊임없는 갱신은 영적인 신선함과 힘을 제공합니다. 의식적인 삶의 힘은 내면의 균형을 찾는 여정에서도 나타납니다. 융에 따르면 인간의 영적 진화는 각 개인이 내면의 균형을 찾는 과정입니다. 내면의 균형은 정신적, 감정적 균형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내면의 균형을 찾으면 그는 외부 세계에서도 균형을 창조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의식적인 삶은 내면의 평화와 균형을 만드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윤근 모든 사람이 영적인 균형을 찾으면 사회생활에서 더욱 평화롭고 여유롭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내면의 균형은 사람이 자신과 주변 환경을 더 깊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의식적인 삶은 인간이 인간으로서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으로서도 발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의식적인 삶의 과정에서 내면의 힘과 깊은 자각, 균형을 창조하기 위해 취하는 단계들은 사람의 삶을 바꾸고 더 자유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이끌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의식적인 삶의 힘을 발견하는 방법과 이 여정을 통해 더 강한 자아를 만드는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더 많은 콘텐츠를 보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수수료를 내고 우리를 지원하고 싶으시다면 가입 버튼을 클릭하여 회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해요.